아래 링크 하단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리딩방, 행복나눔 가족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샌님입니다. 자, 오미크론의 어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증시가 급락을 하고, 금요일날 저희가 이제 선반영이 되어서 조금 많이 밀리는 어떤 모습으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세계 증시가 급락을 하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이 밀린 건지 뭐 모르겠네요. 저는 좀 양호하게 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공포를 조성하고 개인은 다 매도를 했고, 외인과 기관은 또 쌍끌이 매수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을 좀 지켜주고 있는데, 이 저점을 이제 이탈할 것인가? 뭐 선물은 지금 뭐 상방으로 괜찮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미장이 어떻게 시작을 할지 그것도 이제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한 2주 정도는 걸린다고 하니까요. 뭐 여행주나 항공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늘 급락을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단기 박스권 요 자리를 단기 박스권 저항대로 잡고 요 구간에서 저점을 이탈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이쁘게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포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급락 이런 어떤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작년 2월 달부터 굉장히 저희와 많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뭐 백신이다 뭐다 뭐 치료제가 이제 곧 나온다, 그리고 이제 백신을 맞고 또 잘못된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쯤이면 끝날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뉴스에서 계속 6개월 단위로 또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네요. 얘기를 합니다. 야, 참 좀 사실 좀 갑갑합니다. 갑갑한 어떤 그런 상황이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주가는 지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그 코로나가 끝나서 야호라는 어떤 그런 신바람 나는 소리를 외칠 때 그때가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도 합니다. 이번 연도 제가 거의 한 여름 전부터 해서 지수를 조금 보면은요. 자, 제가 뭐 방송을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거의 이런 자리부터 계속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지는 않는다. 굉장히 고점이다. 그래서 힘이 있는 종목들을 짧게 치는 어떤 그런 매매를 좀 하고, 지수 관련주 대형주들은 좀 팔아라 라고 의견을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신 분들은 또 현금 보유량을 늘리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돈을 좀 버셨을 테고, 맞죠? 또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있는 돈으로 거의 다 뭐 종목을 꽉꽉 채우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또 힘든 어떤 하루하루를 또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전략들을 좀 듣기 위해서는 방송을 매일매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래 하단을 좀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을 하셔가지고 좀 전략을 드릴 때 사실 뭐 아버지가 잔소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지 마시고, 아버지가 자식한테 잔소리를 한다. 제가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잔소리를 할 때는 그 아버지가 자식이 잘 되라는 마음으로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식은 배우기도 잘 배워야 되지만 누가 잔소리를 해주지 않고 싫은 소리를 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사고 자기가 팔고 자기가 물리고 자기가 수익 난 게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호되게 당하죠. 호되게 당하면 그때서야 그때 정말 좀 수익일 때 팔고 좀 욕심을 좀 내려놓고 현금은 좀 이쪽으로 옮겨놓고 이렇게 매매를 할 텐데, 후회스럽다.
근데 주식은 이미 지나고 나면, 물려버리면, 후회하고 나면 이미 늦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매매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방으로 좀 입장을 하세요. 예, 쌤님의 주식 이야기라고 입장을 하시면 일반 방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매매 하실 수 있도록, 재밌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리니까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주말에는 제가 방송을 안 올려드렸습니다. 주말에는 제가 방송을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어차피 이제 하락은 맞을 것으로 이제 판단을 했고, 뭐 사실 뭐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뭐 중요하겠나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가족방에 계시는 2,000분들 대상으로, 토요일 날 저녁에 라이브로 방송을 좀 드리면서, 사실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힘이 있는 종목들이고, 그 종목들이 시장이 하락할 때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그런 어떤 전략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아침에 장 초반 시작과 동시에 만약에 훅 빠지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어떤 종목들, 최근에 힘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어떤 뭐 다날, 뭐 드래곤플라이, 뭐 비덴트, 뭐 KC, T사이언티픽, 뭐 NHN박스, 뭐 FS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추천을 드려서 수익도 많이 났지만, 그래서 주말에 제가 그 굉장히 힘이 들어온 어떤 종목들, 뭐 FSN, 그리고 뭐 NHN박스, 최근 뭐 비덴트, 다날, 드래곤플라이, 뭐 초록뱀 미디어, 뭐 KC, 뭐 동훈하나텍, 뭐 T사이언티픽 이런 어떤 종목들을 좀 찍어드렸어요. 좀 찍어드리면서 장 초반과 동시에 강하게 밀리면 저점을 보고 3분 차트를 보면서 추가 하락이 없는 자리에서 강하게 배팅을 하고 상승을 하게 되면 단기 수익을 챙기자라는 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보고 계시는 어떤 차트가 FSN입니다. FSN이고요. 최근에 힘이 들어온 어떤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였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리고 지지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시초가 마이너스 4%까지 흘렀고요. 거기서 바로 고가 2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FSN이었고요. 자, 그리고 뭐 몇 가지 뭐 한 가지만 좀 더 NHN박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저가가 마이너스 4%였고요. 저가 마이너스 4% 잡을 수가 있었고, 플러스 14%까지 상승하는 모습. 근데 이 NHN박스는 자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1차트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 추세에 있는 1차트 21선을 이탈하지 않은 굉장히 거래량이 조정되어 있는 자리가 딱 매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하락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서 만약에 잡았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어떤 상승이 나올 때 이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팔아놓는 거죠. 팔아놓는 거. 그리고 조정 시에 뭐 이런 하락 추세로 꺾이지만 않는다면은 조정 시에 분할 매수도 가능한 어떤 그런 매매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날도 파란불로 끝났어요. 예. 음봉 도지로 끝났는데 이 친구도 저점이 마이너스 5%였고 고가가 플러스 6%로 상승했던 그런 놈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오늘 뭐 사실 이제 우리 가족방에 추천 주말에 방송했던 종목들은 괜찮게 다 갔습니다. 괜찮게 다 갔고요. 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좀 밀리는 종목들이 있었지만, 뭐 어차피 그 종목들의 상승을 부추긴 그 주체 세력들은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들의 흐름을 보면서 다시 또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뭐 추천을 드릴 종목은요, T사이언티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요, 이 친구가요, 여기서 힘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힘이 들어왔는데, 괜찮죠? 여기서도 힘이 들어왔어요. 여기서도 힘이 들어왔고, 저점 매수해서 고가 9%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매였고, 여기 힘이 좀 더 들어와서 저가 매수를 했다면은 그 다음날 바로 17% 상승, 그 다음날 29% 고가까지 터치하고 오늘 이쁘게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요 놈이
BB 상단을 이탈하지 않았네요. 5일선은 밑에 있으니까.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녹색. 자, 그래서 이 친구가요, 굉장히 이쁜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디사이언티픽. 거래량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일 뭐 추가적으로 뭐 하락을 한다면은 기다려야 될 것이고, 밀리면 거의 1차트 5일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 만약에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줄 때 수익 매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월봉을 보면 굉장히 최근에 힘이 많이 들어온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5,86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 친구가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상승 추세로 가는 종목을 가지고 굳이 부담을 가지면서 일찍 매도할 이유는 없고요. 추세가 꺾일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그런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한국전자홀딩스 한번 볼까요? 한국전자홀딩스 이런 종목들도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내일 바로 사지 마시고 어디까지 조정을 받는지 한번 관찰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자리에서 한번 단기 배팅 하셔가지고 상승할 때 수익 챙기는 어떤 그런 매매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룽투코리아 한번 볼까요? 예, 룽투코리아도 사실 뭐 룽투코리아도 사실 제가 추천한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근데 많이 상승을 했죠. 많이 상승을 했고, 최근 시장 조정에 의해서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1차트 21선을 이탈하면서 뭐 한 2.5% 정도로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 친구도 만약에 이 7,850원이죠. 이 7,850원 요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은 며칠 지켜보시면서 모아가시고 슈팅 쏠 때 수익 챙기시면 되겠고, 7,850원을 만약에 깨버리면 그냥 손절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매매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KC 한번 보겠습니다. KC. 아우, 뭐 설명을 계속, 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종목들을 계속 설명드리죠. 맞죠? 최초에 제가 KC를 여기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상승을 했어요. 맞죠? 네. 자, 그리고 조정을 또 강하게 받았고 저점에서 또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사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26%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오늘 시간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던데요. 그래서 오늘 1차트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뭐 마이너스 6% 정도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이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 한번 슈팅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여행주나 항공주 뭐 중기로 한번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어떤 뭐 오미크론 코로나,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또 받지 않겠다, 여행 계획이 또 취소가 되고 있고 유럽 여행을 또 취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여행사, 또 모두투어 대표적인 또 노랑풍선, 또 에어부산 이런 어떤 항공사나 여행사들 같은 경우에 또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또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맞죠? 조금 우리 좁혀 볼게요. 에어부산이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부산이요, 아직 이 상승을 시킨 이 주체 세력들이 아직 있단 말이죠. 아직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당장에 사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일 당장 사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 코로나가 조금 잡히고 있다. 잡히고 있다.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어떤 소식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면, 뭐 1차 매수를 좀 해놓고, 뭐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 한 마이너스 한 15% 정도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또 분할로 2차 매수하고, 그렇게 해서 여행이 다시 재개될 때는 다시 이 친구가 또 슈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수익을 한번 챙겨보는 그런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대표적으로 또 노랑풍선 이런 것들도, 자 보세요. 노랑풍선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거기다가 여기까지 상승을 했고,
또 반납을 하는 어떤 그런 하락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가장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자리에서 잡으신 분들, 여기서 잡아서 물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걸 보고 이 저항대를 돌파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팔지 않고 5% 부족해서 못 팔았더니 다시 꼬꾸라져서 멘붕 오신 우리 개인 투자자들, 안타깝다는 거죠. 예. 이 저항대입니다. 저항대라는 건 뭐냐면 뚫어야 된다라는 거죠. 뚫어야 된다.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 저항대 자리에 와서는, 이런 어떤 저항대 자리에 와서는요, 뭘 봐야 되냐면 못 뚫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생각 중에 당연한 생각입니다. 못 뚫을 거야. 저항대 저건 못 뚫을 거야. 그래서 못 뚫으면 난 100%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저기서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이 저항대에 와 있으면, 이미 이 저항대에 본인의 종목이 와 있으면 무조건 못 뚫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돌파하면 땡큐죠. 돌파했다가 다시 꼬꾸라져도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게 저항대인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아직 이렇게 흘러내리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만 원은 지켜줄지 한번 봅시다. 자, 저점을 기다렸다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자리에서 매수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또 여행이 재개되면요, 다시 또 슈팅이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노랑풍선, 그리고 에어부산, 이런 것들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모드투어, 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십시오. 조금 더 우리가 좁게 한번 볼까요? 모드투어, 이런 것들도 지금 추세가 완전 꺾였죠. 추세가 완전 꺾였습니다. 네, 꺾여서 하락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사신 분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고점에서 샀는데 이 친구가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물려서 밥맛도 없는 그런 상황을 거의 한 달 정도, 2달 정도를 보내고 다시 상승을 한다고 좋아서 밥을 열심히 먹었는데, 상승한다고 주구장창 상승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어떤 쌍봉 자리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쌍봉. 예, 이런 쌍봉 자리가 형성이 됩니다. 왜 쌍봉이라고 하냐면 이 봉우리가 두 개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이죠, 산. 골프를 쳐러 가도 저 그린 위에 이제 세컨샷 한다고 세컨에서 딱 공을 때리면은 그린 위에 탁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그린 뒤편에 있는 멋진 산들 봉우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쫙 보여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쌍봉이라는 어떤 형태의 자리에 왔을 때는 무조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100% 나는 팔 거야, 아마 저걸 돌파를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돌파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팔아야지. 예. 왜? 자, 보세요. 이 친구를 갖다가 이 친구가 강하게 돌파를 못하면요, 팔아야 됩니다. 근데 돌파했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면 그래도 또 팔아야 됩니다. 이게 쌍봉자리 저항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또 사고 싶어. 그러면 급하게 사지 맙시다. 추세가 하락인데 왜 사요? 추세가 하락 추세로 가다가 횡보 추세로 가다가 상승 추세로 돌릴 때 여러분들께서 배팅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잠시 후에 또 우리 미국장이 시작을 할 텐데요.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또 자고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그래도 뭐 오미크론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네, 뭐 또 그런 어떤 또 해외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은 안 좋다.
그래서 현금을 아끼는 시기다. 현금을 아끼는 시기다. 현금을 좀 아껴라 라는 어떤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안 좋은데 종목을 뭐 자꾸 살려고 용 쓰지 마세요. 그냥 한 2, 3일 좀 쉬세요. 길면 5일이에요. 한 2, 3일, 5일 정도 쉬십시오. 휴식을 좀 취하시다가 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또 저항선을 향해서 지수가 또 상방으로 또 방향을 틀면 그때 좀 또 열심히 샀다가 힘 있는 종목을 또 저항대에 가면 또 현금을 좀 챙기고 그때 좀 쉬다가 다시 또 하단에서 상단으로 갈 때 또 매수에 또 집중을 하시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은요, 여러분들 대선까지 아니면 대선이 끝난 후에도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아끼셔야 됩니다. 아끼시고 이 쌤님의 주식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해서 슈팅 나올 때 수익 챙기고, 수익 챙기는 빠꼼하게 수익 챙기는, 빠꼼하게 챙기는 거 있잖아요. 빠꼼하다, 빠꼼하게 수익을 챙기는 그런 매매. 수익 챙기고 홀라당 또 자기가 원하는 또 조정의 자리에 왔을 때 또 매수, 또 슈팅 주면 또 홀라당 팔고,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추세가 꺾이지 않았는데 뭐 홀라당 파는 건 좀 뭐 하지만 그래도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짧게 잽잽 치는 그런 어떤 매매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돈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종목들 또 추천받고 또 수익도 재미있게 매매하실 분들께서는 또 아래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링크 또 있습니다. 접속하시면 되겠고, 또 네이버에 쌤님의 주식 이야기를 검색해도 또 카카오톡으로 또 접속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또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오시면 하루 종일 조용합니다. 조용하면서 잔잔하게 이제 잔잔하게 이런 거 한번 사봅시다 이 자리에서, 이런 거 한번 사봅시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딱 드립니다. 그러면 1차 매수해야 된다, 또 조금 더 밀리면 또 2차 매수해야 된다,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개인들께서 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또 종목명, 또 매수 단가, 비중 또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전략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조종장에 여러분들 너무 또 힘 빠져서 있지 마시고 또 패기 있게 또 힘 있는 모습으로 화이팅 하시고, 천년만년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천년만년 내려가는 주식도 없고, 많이 올랐으면 내리는 거예요. 많이 내렸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게 관건인 거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